김명수 합동참모의장이 육군 25사단 GOP와 연평부대 등 작전부대 지휘관들과 신년 통화를 하며 대비태세를 점검했습니다. 한편 이영수 공군참모총장도 공군본부 지휘통제실에서 비상대기 조종사 등과 화상통화를 하며 장병들을 격려했습니다.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이 신년 인사를 통해 국토방위에 전념하는 장병들에게 감사를 전했습니다. 성 위원장은 신년사에서 국군장병 복지 개선과 국방력 강화를 위해 국회가 뒷받침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올해부터 병장 월급이 125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장병 내일 준비 적금의 정부 지원금 또한 월 최대 40만 원에서 55만 원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더불어 방위산업기술 유출 처벌을 강화한 방위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이 6월부터 시행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국군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첫 KFN 뉴스 시작합니다. 김명수 합동참모의장이 새해를 맞아 지휘통화로 전군 대비태세를 점검했습니다. 이영수 공군참모총장은 연휴에도 근무 중인 장병들을 확인하고 격려했습니다. 신소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리 군이 철통 같은 대비태세를 다지며 2025년 새해를 힘차게 시작했습니다. 김명수 합동참모의장은 새해 첫날 최전방을 사수하는 부대들과 지휘 통화로 대비태세를 점검하고 장병들의 노고를 격려했습니다. 김 의장은 25사단 GOP 대대 대대장과 영공방위의 핵심인 공군작전사령부 항공우주작전본부장, 서북도서를 수호하는 연평부대장 등과 통화하며 국토소우의 의지를 다졌습니다. 김 의장은 적의 위협에 대해서 빈틈없는 작전태세로 억제하고 만일 적이 도발할 경우 강력히 응징해 적이 도발한 것을 후회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압도적인 군사 대비태세 확립, 첨단 군사 역량 확충, 개인, 가족 조직에 더 많은 가치가 창출되는 조직 문화 혁신 등을 설명하며 을사년 새해에도 변함없이 국가를 방위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사명 완수를 위해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같은 날 이영수 공군참모총장은 연휴에도 상황근무와 비상대기 중인 장병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안정적인 부대 운영을 강조했습니다. 이 총장은 2737 임무통제사, 제10 전투비행단 비상대기 조종사 등과 통화해 연휴에도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는 장병들에게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이 총장은 신정 전날인 지난달 31일 한미 공군 전투기들이 연합 공중훈련을 실시한 당시에도 군산 기지를 방문해 대비태세를 확인하고 최일선 한미 조종사와 장병들을 격려하며 새해에도 한미 연합 방위태세를 더욱 공고히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FN 뉴스 신소진입니다. 주일석 해병대 사령관은 새해 첫날 서해 북방 한계선 최전방 접촉 부대인 우도 경비대를 찾았습니다. 주 사령관은 부대의 작전 대비 태세를 점검하고 임무 수행 중인 장병들을 격려했습니다. 박인배 기자입니다. 백령도, 연평도와 함께 해병대가 배치된 서북 5개 도서 가운데 하나인 우도. 서해 북방 한계선과 가까이 있어 적 군사 활동을 감시하고 유사시 조기 경보를 하는 군사적 요충지입니다. 주일석 해병대 사령관은 새해 첫날 우도 경비대를 찾아 부대 현황과 작전 대비 태세를 점검했습니다. 우도 경비대 합동 대공 감시소에서는 쓰레기 풍선, 무인기 도발 등 적의 안보 위협에 대한 방공 작전 태세를 살피고 현장과 행동 중심의 조치를 강조했습니다. 또 우도 경비대에 있는 대전병원 임시처치실 등 장병들의 생존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관련 시설과 대응 능력을 확충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주 사령관은 우도 경비대에서 함께 임무 수행 중인 형제 해병을 비롯한 장병들 덕분에 국민이 평화로운 새해를 맞이할 수 있다고 격려의 말을 전했습니다. 아울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군 본연의 숭고한 임무를 수행한다는 자부심을 갖고 확고한 대비 태세를 확립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KFN 뉴스 박인배입니다.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이 새해 인사에서 장병들의 복지 향상과 국방력 강화를 위해 국회가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재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내와 국외, 하늘과 땅과 바다에서 조국을 위해서 헌신하고 계신 우리 국군 장병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 인사와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하는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이 신년 인사를 통해 국토방위에 전념하는 장병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어서 우리 국민 역시 국군 장병들에게 감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성 위원장은 장병들이 쏟아붓는 땀의 가치가 곧 조국의 발전과 가족의 안전을 책임진다며 헌신에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밝혔습니다. 특히 복지 향상과 국방력 강화를 위해 국회는 국군과 함께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장병들의 복지와 대한민국의 막강한 국방력 강화를 위해서 국회가 열심히 뒷받침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한때 집중됐던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등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안보 환경이지만 국민은 국군을 믿기에 늘 안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군은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과 관련 동향을 계속 추적하고 있으며 접적지 경계태세 유지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회의 지원을 통해 장병들의 복지 향상과 무기체계 도입이 더욱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KFN 뉴스 안지현입니다. 을사년 새해를 맞아 우리 군에도 변화가 생깁니다. 국방과 방산 분야에서 달라지는 점은 무엇인지 백재훈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을사년 새해 의무복무를 수행하는 용사들에 대한 봉급이 대폭 인상됩니다. 병장은 125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이병도 64만 원에서 75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전역할 때 목돈 마련을 지원해주는 장병 내일 준비 적금의 정부 지원금도 월 최대 40만 원에서 55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병장의 경우 한 달에 최대 205만 원까지 수령이 가능한 것입니다. 예비역 간부 부족 해소와 예비전력 정예화를 위해 새해부터 여군 예비역 전원에게 병력 동원 소집 지정을 실시합니다. 병역 판정 검사를 기존 법정 연령인 19세가 아닌 20세에 받고 3개월 뒤에 입영하는 제도도 시범적으로 진행됩니다. 병역 판정 검사 희망월을 사전에 선택할 수 있고 입영 직전에 추가로 받아야 하는 입영 판정 검사가 면제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방위산업기술 유출 처벌을 강화한 방위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이 6월부터 시행됩니다. 앞으로 방산기술 국외 유출 행위에 대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20억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 규정을 강화하고 금지 행위 범위도 확대됩니다. KFN 뉴스 백재윤입니다. 러시아가 한국, 일본과 전쟁을 하는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민간 인프라까지 표적으로 삼는 훈련 계획을 수립한 정황이 있다고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가 현지 시간 31일 보도했습니다. 김은별 기자입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러시아군 기밀 문서를 입수했다며 러시아가 한국과 일본을 공격하기 위해 장교들을 이 같은 방식으로 훈련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문서에 따르면 러시아는 한국과 일본의 도로, 교량, 공장 등 160곳을 잠재적인 공격 목표물로 설정했으며 그중 첫 82개 목록에는 이들 국가의 지역사령부, 레이더 시설, 공군 해군 시설 등 군사 목표물이 나열됐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의 포항제철소, 부산의 화학공장 등 민간 시설도 타격 목록에 포함됐습니다. 한편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3년째 벌이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이나 전망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대국민 연설에서 러시아의 침공을 끝내기 위해 2025년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싸우는 해로 만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러시아는 한 해 동안 우크라이나 영토 3,985제곱킬로미터를 더 점령했으며 이는 2023년에 7개를 넘는 규모라는 분석이 나왔고 이는 서울 넓이의 약 6.5배에 해당합니다. 우크라이나는 이에 맞서 새해를 기해 러시아의 주요 수입원인 가스 판매 저지에 나섰습니다. 2025년 어느덧 3년이 되어가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한층 격화될 전망입니다. KFN 뉴스 김은별입니다. 북한이 중국 국가주석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연하장을 보냈다는 사실을 간략히 보도하는데 그쳤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오늘 새해를 맞아 김 위원장에게 여러 나라 국가수반, 정당 지도자 등이 연하장을 보내왔다며 중국 시진핑 주석의 연하장 발송을 베트남, 몽골 등 다른 국가 지도의 연하장 소식과 병렬해 보도했습니다. 지난달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서로 연하장을 보낸 사실을 북한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노동신문의 상세 내용이 대서특필됐던 것과 대조적으로 북한은 작년 새해에는 중국 수석과 러시아 대통령 순으로 연하장을 받은 순서를 언급했던 것과 비교됩니다.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군사협력을 지속하겠다는 뜻을 거듭 분명히 하면서 중국을 향해 상대적으로 신중한 입장을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정부가 군 급식용 농축수산물 수의계약 방식을 작년과 동일하게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국내산과 지역산 농축수산물 사용을 촉진하고 식재료의 안정적인 공급과 품질 향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태검 기자입니다. 농식품부와 해수부는 군급식혁신협의체에 참여해 국방부 등과 함께 급식용 농수산식품의 안정적인 공급과 품질 향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협의체 논의 결과 정부는 올해도 군급식 식재료 조달에 농축수산물 수의 계약을 유지하기로 했으며 계약 비율은 2021년의 70% 수준으로 작년과 동일합니다. 농식품부는 지역 농축협,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과 협력해 계약 방식을 간소화하기로 했으며 공공급식 플랫폼을 활용한 수발주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처리 품목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해수부는 지역 특산물이 군부대에 신속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수협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군부대에서 간편하게 조리할 수 있는 맞춤형 식자재 공급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 정부는 군 급식을 민간 위탁 사업으로 추진할 때 국내산과 지역산 식재료를 우선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이 밖에도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접경지역 안에서 생산되는 농축수산물을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을 급식 방침에 넣었습니다. 농식품부와 해수부는 앞으로도 군 급식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협업을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KFN 뉴스 이태검입니다. 새해를 맞아 새로운 목표를 세우거나 힘찬 다짐을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우리 군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중 푸른뱀의 기운이 솟아나는 부대를 소개합니다. 김효진 기자가 전합니다. 현실 세계에서 뱀은 무서운 동물이지만 상상의 세계에선 불사 능력을 지닌 동물로 간주됩니다. 뱀이 오래전부터 의학의 상징으로 간주되는 이유인데 실제로 의사들이 가슴에 새기는 히포크라테스 선서에 나오는 그리스의 신 아스클레피오스의 지팡이와 세계보건기구 회장, 미국 의학협회, 대한의사협회 로고에는 뱀이 있습니다. 우리 군에도 있습니다. 바로 국군 간호사관학교 부대마크에서입니다. 6.25 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 육군 군의학교 간호사관생도 교육과정을 모체로 창설된 국간사는 지혜, 진리의 탐구를 의미하는 뱀처럼 특성화 교육을 바탕으로 한 전문 인력 양성에 힘써 정예 간호장교 요람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에는 60기 신입 간호장교를 조기 임관시켜 대구 경북 지역에 긴급 투입했는데 이들의 뛰어난 역량과 헌신으로 국민들은 희망을 볼 수 있었습니다. 창설 이래 최초로 대통령 부대 표창 영예도 안았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허물을 벗고 새롭게 태어나는 뱀처럼 변화에도 앞장서는 중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XR 중증 외상처치 훈련입니다. 혼합 현실과 가상현실을 통해 전장에선 볼 수 있지만 현실에선 접할 수 없는 관통상과 절단, 복합 골절 같은 140개의 외상 케이스를 실전처럼 훈련할 수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벗어나서 우리가 충분하게 훈련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또 술기로서 구현해 냈을 때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저희가 연구해서 확인을 하였습니다. 올해는 뱀의 해인데다 북한의 도발이 거세지는 만큼 포부가 남다릅니다. 뱀은 의학과 지식의 상징이며 우리 학교의 교훈 중 하나인 진리의 탐구를 의미합니다. 끊임없는 진리의 탐구를 통해 한반도 안보 위협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겠습니다. 2025년은 치유, 재생의 의미가 있는 푸른뱀의 해입니다. 한국 나이팅게일의 후예들이 올해가 자신들의 해라고 강력하게 외치는 이유입니다. 국가사! 국가사! 오! 국가사! 위리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길을 안내해주는 장치인 내비게이션은 자동차나 탈 것에만 이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미사일, 전차, 함정 등 무기체계도 정확한 이동을 위해 내비게이션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뉴스바바에서 무기체계의 내비게이션인 항법 장치에 대해 전해드리겠습니다.
일상에서 목적지까지 가기 위해 사용하는 내비게이션. 그런데 무기에도 목적지까지 안내해주는 내비게이션이 있습니다. 방위사업청이 한국공항공사와 이 장비에 대해 약 100억 원 규모의 도입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바로 무선 항법 장치 타칸인데요. 특히 이번에 도입 계약한 이 장비는 국산화에 성공한 함정용 전술 항법 장비입니다. 임무를 수행한 항공기가 함정으로 돌아올 때 방위각이나 거리 정보를 알려줘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렇게 정확한 경로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무기 체계에도 내비게이션이 필요한데요. 이 체계를 항법 장치라고 부릅니다. 항법 장치란 항공기나 함정의 위치 정보를 제공하는 장치로 효율적인 경로로 목표 지점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는 것이 필수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무기 체계에 항법 장치가 장착됩니다. 그렇다면 무기 체계에 사용되는 항법 장치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무기 체계에 사용되는 항법 장치는 대표적으로 관성 항법 장치와 위성 항법 장치, 그리고 복합 항법 장치가 있습니다. 이 중 관성 항법 장치는 군사용으로 개발돼 초기에는 미사일의 유도 장치로 사용됐는데요. 회전 및 기울기를 감지하는 자이로스코프 센서와 관성력을 활용해서 무기 체계의 가속도와 이동 거리를 계산해 위치를 파악하는 것은 물론 미사일이나 전투기의 자세 제어에도 도움을 줘 무기 체계의 정밀성, 정확성 향상에도 효과적입니다. 관성 항법 장치는 무기 체계 내부의 센서만을 이용하기 때문에 전파 교란이나 날씨, 지형 등 외부 영향을 받지 않고 응답 속도가 빠른 것이 장점인데요. 현대에는 스톰 섀도우, 타우러스 미사일, 현무2 등 미사일뿐만 아니라 전투기, 자주포, 함정, 잠수함 등 여러 무기 체계에 장착돼 널리 운용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대표 항법 장치인 위성 항법 장치는 장시간 운용할수록 오차가 쌓이게 되는 관성 항법 장치를 보완하기 위해 운용되는데요. 여러 개의 인공위성으로부터 송신된 전파가 수신기에 도달하기까지의 시간을 측정해 무기 체계의 위치를 알아내기 때문에 정밀성이 높은 것이 큰 장점입니다. 흔히 알고 있는 GPS도 위성항법 장치의 일종인데요. 하지만 전파를 이용하다 보니 적의 교란을 받으면 위치 정보가 왜곡될 위험이 있습니다. 복합 항법 장치는 여러 항법 장치를 함께 사용하는데요. 예를 들어 타우러스 미사일의 경우 관성 항법 장치를 기본으로 위성 항법 장치와 지형 참조 항법 장치, 영상 기반 항법 장치를 적용한 3중 복합 항법 장치를 사용합니다. 지형 참조 항법 장치는 현재 무기 체계가 위치한 지형 고도값을, 영상 기반 항법 장치는 영상 센서로 촬영한 지형을 이용해서 미사일에 입력된 고도값이나 화상 데이터, 좌표와 비교해 위치를 파악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 이상의 항법 장치를 함께 운용하면 한 가지 항법 장치에 결함이 생기더라도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무기 체계의 정밀성 향상과 안전한 운용을 위해선 항법 장치가 꼭 필요한데요. 필수 장비의 국산화는 우리 군 무기 체계 발전에 더욱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전력의 눈앞을 훤히 밝혀주는 다양한 내비게이션, 항법 장치, 국산화로 정밀한 작전 수행의 길이 열리길 기대합니다. 이어서 오늘의 국방단신 전해드립니다. 육군호보병사단이 정예신병을 육성하기 위해 교육훈련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대대는 실사격 훈련과 육군 워리어 플랫폼 교육 등을 실시하고 20km 행군을 마친 훈련병들에게 백마고지 전적비에서 인식표를 걸어주며 열세용사로 인정했습니다. 아울러 대대는 독서 코칭 특강으로 훈련병들이 지적 역량과 올바른 인성을 함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했습니다. 사단 신병교육대대는 지난달 31일 2024년 한 해 동안 총 21개 기수에서 5천여 명의 신병을 배출했다며 실전적이고 체계적인 훈련으로 신병들이 강인한 체력과 확고한 정신력을 길렀다고 전했습니다. 보훈부는 2025년 1월에 6.25 전쟁 영웅으로 전쟁 당시 경기도 연천군 두메리 고지 전투에서 활약하며 고지 점령에 이바지한 안병섭 육군 2등 상사가 선정됐다고 말했습니다. 안 2등 상사는 고지 점령 이후에도 임진강 방어전과 연천군 왕직명 일대 전투에 투입돼 많은 전공을 세웠습니다. 1952년 정부는 그의 공적을 기려 2등 상사로 1계급 특진과 충무무공 훈장을 수여한 바 있습니다.
국내외적으로 다사다난했던 갑인년은 가고 이제 을묘년의 새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여기 한풍 휘몰아치는 영하의 전선 어느 해안 초소에도 을묘년의 아침 햇살이 밝게 스며들어 밤새 경계 근무에 고달팠던 초병의 심신을 따스럽게 감싸주면서 희망과 호부와 결의를 새롭게 해주고 있습니다. 전선의 새해맞이, 펄럭이는 태극기를 바라보는 용사들의 눈매에는 올해에도 국방의 대임을 성실히 수행하고 굳건한 결의가 아로사겨져 있어 오늘따라 힘차게 외치는 군인의 길은 차가운 대기를 뚫고 우렁차게 메아리쳐 나갑니다. 가리고 영광대에 몸과 마음을 바친다. 둘, 우리는 필승의 신념으로서 싸움대에 나서며 왕성한 공격 정신으로서 최대의 승리를 차지한다. 설날이라지만은 여기는 24시간 잠시의 긴장도 풀 수 없는 최전방이기에 정처의 연휴를 즐기는 후방의 국민들과는 대조적으로 눈이 오건 강풍이 불어닥치건 용사들의 하루 일과는 추호의 차질이나 변함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까치의 지저김도 즐거운 설날 아침, 용사들은 깨끗한 몸과 마음가짐으로 어떠한 애로난 난관도 극복해 나갈 결의를 가다듬는 것이었습니다. 정월 초하룻날, 이렇게 생사고락을 같이 하는 전우들이 오손도손 모여 앉아 서로 새해의 건투와 빛나는 무운을 비는 광경은 후방에 그건 못지않게 흐뭇하기만 합니다. 국군단면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 우리나라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국군 장병 여러분 한 해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고 저희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헌신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건강하게 제대하세요. 2025년 뱀의 해가 밝았습니다. 대한민국 국군 장병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현재도 안전하게 나라를 지켜주셔서 저 역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KFN 뉴스 시청자 여러분, 펜싱 선수 도경동입니다. 2025년에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몸 건강히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KFN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4년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2025년에도 잘 뛰고 잘 쏘는 포대 육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4년 한 해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육군 73사단은 을사년 새해에도 대한민국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5년 새해에도 지금처럼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국가방위의 최선봉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월 2일) 기상정보입니다. 오늘 아침 새해 첫 출근에는 영하권 추위가 나타났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기온이 어제보다 조금 낮고 찬바람이 점점 강해지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적으로 구름이 많겠고 서해안엔 새벽과 오후에 한 차례 눈이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설량은 1cm 미만입니다. 해안 산악엔 강풍이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영하 5도, 원주 영하 12도 등 전국 대부분이 영하권으로 떨어져 오늘보다 더 춥겠습니다. 한낮 최고기온은 서울 1도, 광주 4도입니다. 오늘은 모든 작전에 기상 제한이 없겠습니다. 주간 기상 전망입니다. 5일부터 기압골의 영향으로 전국에 구름이 많은 가운데 서부 지역엔 오전부터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6일엔 전국에 구름이 많이 끼다가 오전부터 점차 개겠습니다. 7일과 8일엔 전국적으로 한파와 강풍이, 충청 전라 지역엔 눈이 예상됩니다. 이상 공군 기상단 제공 기상정보였습니다.
이것으로 KF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